김광석에 대한 뮤지컬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유독 그날들만 성공한 이유는 뭘까요? 왜 잘 된 것 같아요? 전문가잖아. 툭 치면 나와야지. 뮤지컬 관객층을 공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극장 뮤지컬을 보는 관객층을 공략해서 관객들을 잘 이해했다. 그리고 남자 배우들의 매력이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고 그리고 드라마적으로 잘 짜여졌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 또 이제 되게 사소한 부분인데 기대치가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관객들이 김광석, 뭐 소극장 규모 작고 뭐 이렇게 약간 편견처럼 초창기 관객들한테는 있었던 것 같은데 막상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큰 틀에서 보면 김광석 음악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을 노린 게 아니라 얘기하신 것처럼 뮤지컬 팬들한테 소구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승부를 걸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처음에 승부를 걸고 그 사람들과 잘만 만나면 뮤지컬 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길게 갈 수 있죠. 스토리도 괜찮고 음악도 나 김광석 잘 모르는데 이렇게 노래는 알고 제목도 아는데 그냥 괜찮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김광석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이면 뭐야 서른점몇 씨 뭐야 이게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오히려 뮤지컬로 승부를 본 게 또 어쩌면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계속 앵콜할 수 있게 되는. 그런데 김광석이 더 이상 뭐 하나의 되게 중요한 뭐 소재가 인기 소재가 아니어도 이 작품은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근거가 된 거겠죠. 김광석의 노래를 끌어들였는데 정말 어떤 장면에서는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요. 물론 아쉬운 장면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잘 맞아 들어가요. 근데 저 마지막에 흐린 가을하늘 편지를 써 거기에 이렇게 무영이 한번 딱 등장하잖아요. 바람이 불면 나를 유혹하는 아니라 만족이 그 장면에서 저는 이게 결국 여기까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는 안 그럴 수 있는데 그 장면에서는 저는 되게 이게 뭉클한 게 느껴져요. 누구나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전에 친했는데 아무튼 되게 별거 아닌 오해로 틀어져가지고 안 보고 살고 막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지나고 만나서 보면 이유도 기억이 안 나. 우리가 왜 그렇게 연락 안 했는지. 근데 막상 들어보니까 내가 완전 혼자 오해하고 있었던 거야. 그 오해가 풀리면 미안하고 예전에 갑자기 막 샘솟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극정 스토리는 아니어도 우리 누구나 다 갖고 있잖아요. 조금씩은. 그런 걸 흐린 가을 하늘 편지를 써. 근데 여기에 그 김광석의 나름 오마주처럼 편곡을 했던 게 그 노래 들어보시면 김광석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기타랑 하모니카잖아요. 거기 중간에 하모니카로 이렇게 솔로가 나오고 그때 무용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알고 보면 다 이렇게 약해요? 그 정도가 좀 약하죠. 주크박스 뮤지컬이 기획되는 포인트가 기존의 음악의 힘을 조금 빌리고자 하는 포인트로 기획이 되는 것 같아요. 주크박스 뮤지컬이 잘 안 돼요. 되게 힘들다. 그 사실은 맘마미아 말고는 몇 개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만약에 10편이 시도했으면 한 편? 뭐 될까?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2시간 반 동안 어차피 거기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시간 안에 설득을 하면 돼. 관객을. 물론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는 이 스타일이 아니지만 우리는 이런 드라마로 만들었고 이 드라마에 이 적합하도록 음악을 바꿨어요. 이건 뮤지컬이에요. 공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콘서트가 아니에요. 설득이 되면 관객도 결국 설득을 이렇게 해서 그래 끝나고 나가서는 멜론이나 이런 데서 그냥 김광석 부른 거 들으면 되니까. 근데 이게 설득이 안 되면 관객들이 그냥 그러겠네. 그래서 주크박스 뮤지컬 중에 정말 못 만든 주크박스 뮤지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노래를 새로 작곡하는 게 아니고 가사를 새로 쓰는 게 아니라 그걸 살리다 보니까 드라마가 쭉 가는데 샛길로 빠져. 샛길로 빠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 노래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맞아.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걸 풀어나가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거? 하나는 저지보이스처럼 가수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이 노래를 만들게 됐던 어떤 배경이라든가 어떤 이 노래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혹은 연습하면서 그 노래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전혀 이물감이 없어요. 그래서 저지보이스는 굉장히 그런 게 전혀 이물감이 없거든요. 약간 콘서트 형식으로 만드는 거죠. 쇼 장면을 그냥 곳곳에 넣어버리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메노포즈. 컨셉을 명확히 하고 가사를 바꿔버려요. 메노포즈가 폐경기라는 의미인데 근데 폐경기에 여러 가지 증상이 있어요. 막 땀을 많이 흘린다거나 얼굴이 빨개진다거나 뭐 성적 욕구가 감퇴하거나 뭐 증가하거나 건망증이 생기거나 이런 게 있거든요. 이들이 겪을 만한 이야기들을 기존의 뭐 팝송들을 가지고 가사를 바꿔서 그냥 다 부르는 거예요. 익숙한 멜로디에다가 가사를 바꿔서. 자기가 들었던 음악 멜로디고
그 자기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펼쳐지니까 너무나 그 작품에 완전히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가사를 바꿔도. 국장님이 크게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하셨는데 뮤지컬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 되게 쉬워 보이는데 이게 만들기 진짜 어렵거든요. 이 작법이 진짜 그렇잖아요. 이거 어느 시점에서는 장면으로 음악으로 깔아줘야 되고 어떨 때는 어떤 무용으로 보여줘야 되고 같이 해줘야 되고 드라마도 진행해야 되고 이게 되게 스토리의 깊이를 더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뮤지컬이에요. 왜냐면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노래가 춤춰야 되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출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자기가 뮤지컬을 어떤 거라고 자기가 몸으로 체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김광석을 좋아했던 관객들이 많이 갔던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누구 노래를 가지고 만든다 그러면 그 가수의 팬들이 많이 오죠. 그리고 그걸 노리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기도 하고. 음악이 중요하지만 뮤지컬이야. 그러니까 뮤지컬에 더 방점을 찍으면 이 음악을 이제 재료로 삼는 거고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날들이 좀 대단한 게 주크박스 뮤지컬 중에 이렇게 독립적인 스토리를 짜낸 경우는 거의 보지 못한 겁니다. 완전 창작에 어디 기대지도 않고 만들었던 경우가 거의 없지 않나 싶어요. 예, 얘기를 듣고 보니 그러네요. 또. 그 생각나는 뭐 주크박스 뮤지컬 아무거나 생각해보세요. 컴필레이션 말고. 컴필레이션이라면 여러 가지 노래 섞어놓은 거죠. 여러 가수들 넣은 거 말고는 거의 그래요. 근데 나는 제일 부러운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였어요. 장주영 감독의 90년대 학번이면 김광석이 살아있을 때 본 마지막 세대 즈음이잖아요. 그 정도가. 그가 바라보고 해석한 김광석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잖아요. 이 작품으로. 그건 되게 영광인 것 같아요. 이제 한 20, 30년 뭐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지난 다음 세대가 다시 김광석을 만들면 만들지 요 세대에서 다시 김광석을 갖고 뮤지컬을 만들기 좀 어렵게 됐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되게 행운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 이야기에 관통하는 주제의식이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해줄 얘기가 있으신가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제가 생각하니까 이렇게 울컥했던 장면이 저는 그 끝에 그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해서 네. 이렇게 엔딩 씬인데요. 그때 그 하모니카가 이렇게 연주되면서 이게 무용이 이렇게 걸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작품이 이 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장주영 연출이 쓰고 연출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얘기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저게 분명히 정확과 무용의 얘기야. 나와 상관없는 허구의 얘기잖아요. 근데 저 얘기가 마치 나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게 감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 교감이 있죠. 딱 그 순간에 되게 나머지는 그냥 뭐 이렇게 웃기고 뭐 이렇게 좀 이런 건데 그 무용을 이렇게 하모니카가 들리고 이렇게 보는 순간 처음 볼 때는 아, 김광석을 형상화했나 보다. 근데 이렇게 보다가 보면 다른 사람 이름들도 자꾸 떠올라요. 그 순간에. 떠나간 사람들이 떠오르게 만드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는 작별 인사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장주영 연출이 왜 썼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느끼기에 주제라는 것은 우리가 화해하지 못한 과거를 누구나 다 갖고 있고 미안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과 뭔가 화해하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되게 좋은 메시지가 될 수 있겠네요. 약간 비슷한데 그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20년 만에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에 있었던 일이 또 그날에 벌어지는 게 기본적인 플롯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야기의 구조인데 여기에서 그 아까 기다려줘 얘기를 좀 했었는데 기다려줘 그대에게 다가가는 길을 난 모르겠는 거예요. 서로 오해가 있고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한테 제가 왜 그랬지? 알지 못해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는 그 오해를 20년 동안 갖고 있다가 20년 만에 그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면서 오해가 풀리는 구조이거든요. 드라마가.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용과 정학의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또 무용이 그 딸과의 관계. 정학. 정학. 정학은 그 청와대 경호원 대장이어서 항상 영애라는 그 대통령 딸을 계속 먼저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딸보다 먼저 챙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았는데, 근데 나중에 이 자기 딸과 아빠의 오해도 풀리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오랫동안 쌓아왔는데 그 진심, 말하지 않았던 그 진심이 풀리는 것. 기다려줘가 나는 그래서 이 작품의 어떤 그 말하지 않는 진심이 풀리는 거. 네. 그냥 말하면 되잖아 그때. 왜 말을 안 해서 그래?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왜 말로 할 수 일일이 없어? 하나 다 설명 못하지. 말로 할 수 없는 거. 그걸 그런 순간 굳이 설명 안 해도 알아주길 바라지만, 근데 나중에 이제 진심을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 작품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아까 국장님 계속 이제 김광석을 좀 그림자가 별로 안 보인다, 뭐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김광석 음악을 이렇게 쭉 듣고 있다 보면 느끼는 정서나 이 뮤지컬을 보고 나서 한참 지나 생각하는 정서나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 김광석의 30즈음에도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다 이 얘기를 해서 너 슬프지?
이게 아니라 멜 이브람은 살고 있구나 한 다음에 있구나는 그냥 자기 혼자 이렇게 읊조리는 거잖아요. 너만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그런 거니까 그냥 너무 처지지 말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느껴지는 약간 이런 괜찮아 이런 느낌이 좀 저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따뜻함? 아까 얘기하신 진심이나 오해나 이런 것도 결국 그 따뜻함이 우리한테 이렇게 전달되는 것 같아요. 얘기해 주신 거 토대로 제가 그날든 뮤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봐야겠네요. 너무 궁금해져가지고. 근데 저는 그런 사람한테 꼭 권하고 싶은 게 이게 뭐 정답이야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하나의 충분히 괜찮은 답이 될 수 있는 작품이긴 해요. 왜냐하면 프랑켄슈타인도 하나의 답이잖아요. 근데 프랑켄슈타인과 다르게 대부분 이런 스토리의 이런 작품들은 다 소극장만 했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대극장에서도 충분히 소화시켜 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작품이고, 우리나라 뮤지컬이 어쩌면 그동안 라이센스 뮤지컬 받아들이고 이 배우들이 라이센스 뮤지컬 주로 출연하는 배우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하우와 이런 것들을 제작진, 창작진들이 갖고 만들어낸 창작 뮤지컬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쌓았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발휘된, 무대도 너무 좋잖아요. 영상도 그렇고. 그러니까 되게 지금 가장 잘 만들어진 우리나라 뮤지컬 중에 하나라는 점 분명한 것 같아요. 김광석 노래를 추억하는 사람들, 어떤 면에서는 좀 실망할 수 있지만 또 그런 노래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변형돼서 보여주는 재미도 있고, 또 지금의 뮤지컬을 보는 관객들에게는 그 익숙한 노래들이 드라마랑 잘 어울리면서 전개됐을 때 그 어떤 미스테리 구조의 그 드라마랑 잘 짜여진 그 구조에서 그것을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엄마 아빠랑 같이 보기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뭐 좀 많은 세대들이 좀 그렇죠. 폭넓게 같이 볼수 있는. 그래서 이 작품이 좀 그 흥행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다양한 그렇겠다. 네네, 그렇겠네요. 그 기존의 이제 뮤지컬 공연 관객층만 아니라 그 층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네,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빨리 보셔야 될 예, 거예요. 좋은 얘기 해주셔서 곧 감사합니다. 끝나요. 근데 원래 김광석 얘기하면 소주 마셔야 될 것 같은데 맥주 마시기 좀 이상하다. 우리 그 소주 마시면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 편집이 안 돼, 편집이.